최근에 주사 기반을 이용한 간단한 형태의 지방 흡입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병원마다 좀 다양한 이름으로 이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게 이제 진짜 지방 흡입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 시술을 경험한 분들이 요즘엔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지방 흡입과 이 주사기 지방 흡입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저희 병원에서도 이 시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사기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정의해 보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 조직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버리는 거죠. 지방을 녹여준다는 주사가 있죠. 이것을 용액을 지방층에 그냥 주사해 주거나, 뭐 실제로 이것이 지방을 부수는 능력까지는 없다, 뭐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주사 용액을 넣어 주거나, 또는 뭐 레이저 등을 통해서 지방세포를 직접 태우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지방 흡입이라는 것이. 우선 일반적인 지방 흡입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사진은 제가 많이 보여드린 사진이죠. 우리 몸의 이렇게 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제일 위쪽에 이제 피부, 지방층, 근육층, 뭐 이하 조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 지방층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지방흡입의 단계를 3 또는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 지방층에 지방을 부수기 전에 이 지방층이 문제가 없게 부서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특수한 약물이 섞인 용액을 지방층에 많이 주입하게 됩니다. 이 용액의 성분이나 양은 병원마다 시술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큰 차이 없는 이런 시술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준비가 된 다음에 지방층을 부수는 거죠. 이 부수는 방법은 그냥 시술자가 단순한 기구만을 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한 방식의 전문화된 기기를 써서 이 지방층을 부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유행하는 장비들도 있고,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영상을 좀 만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지방이 부서진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이 지방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죠. 일반적인 지방흡입은 그 석션기, 그 흡입 장치가 되어 있는 음압이 걸리는 그런 장비를 외부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이 부서진 지방층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형적인 지방 흡입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 지방을 꺼내내는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다른 좀 기구를 써서 피부층을 자극을 해서 이 피부의 면적을 줄이는 리프팅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에 피부 리프팅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좀 올려두었죠. 진짜 지방 흡입은 일단 좀 파워가 강하고 또 그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석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시술자가 손으로 잡고 있는 어떤 그 기구와 연결되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한 그냥 빨대 모양의 그런 기구만을 쓸 수도 있고, 전문화된 장비를 쓸 수도 있고요. 주사기 지방흡입은 이 음압을 만드는 것을 그냥 주사기를 뒤로 당기면서 이제 안에 그런 용액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음압을 걸리고, 또 앞에 바늘 대신 좀 얇은 캐뉼라를 써서 연결을 해서 그냥 손으로만 사용해서 지방층을 이제 부수어서 꺼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적은 양의 지방을 빠르게 간단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었었던 방법이죠. 보통은 이제 얼굴 지방 이식을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지방을 채취할 때 썼었던 방법이고요. 예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것이 흡입용으로 많이 마케팅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병원들이 이것을 좀 시술을 하고 있죠. 장점은 명확합니다. 간단히 시술하는 것이라 시술 후에 붓기나 통증이 많지가 않고요. 부분 마취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덜하고,
또 비용 면에서도 뭐 당장에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무엇보다 수술이 아닌 시술이라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부담이 훨씬 좀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주 작은 양의 좀 미미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이런 주사기 지방흡입의 장점은 사실은 주사기라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지방흡입의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진짜 지방흡입도 그 규모를 많이 줄여서 뭐 이전부터 뭐 미니 지방흡입이나 포인트 지방흡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술이 많이 되었었죠. 뭐 이렇게 회복 기간을 좀 더 줄이거나 또 불편을 감소시키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술들이 옛날부터 많이 시술이 됐었죠. 시술 규모가 적으면 진짜 지방흡입의 경우에도 수술 후에 그 통증이나 붓기가 별로 심하지 않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부분적인 마취만 해서도 그 지방층의 중간 정도만 이렇게 다 긁어내면 사실은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주사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뽑아내는 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났던 이런 장점이 되겠죠. 환자 입장에서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 입장에서 또 굉장히 큰 장점일 수도 있겠죠. 제대로 수술방을 갖추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뭐 그런 것에 대한 병원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부담이 좀 적고 또 특별히 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시술자도 그렇게 많이 숙련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많은 시술자들이 이것을 쉽게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지방용의 주사 시술을 하던 병원에서 간단한 뭐 기구나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시술을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대로 된 수술방을 열지 않고 간단한 시술실 이런 곳에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이 깨끗하게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구나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했던 분들 중에 뭐 과거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한 분도 있고 뭐 꽤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기구나 또 시술자가 숙련되어 있지 않아서 양을 되게 조금 뽑는 상황에서도 지방흡입에 나타났던 이런 많이 뺄 때 생기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출혈이 조금 제법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죠. 큰 장점으로 여겨지는 비용에 대한 것도 잘 따져보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못합니다. 주사기 50cc에서 60cc 주사기를 이용해서 흡입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실제로 나오는 지방량은 보통 15cc에서 20cc 정도의 순수 지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진짜 지방흡입을 하면서 환자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처음에 이제 주사기로 한 개의 바틀에 그 주사기 지방흡입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빼낸 지방이고요. 지금 잠깐 놔뒀기 때문에 약간 또 좀 분리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세워두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과 지방이 점점 분리가 됩니다. 50cc에 60cc인지의 그 수액을 채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양이 적어지죠. 이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30cc 정도로 체크가 지방이 되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20cc 정도가 남습니다. 전체 중에 한 20cc 정도만 이제 이분은 지방인 거죠. 이분은 지방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서 지방이 잘 나와서 뭐 전체적인 그런 양 대비해서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은 편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바틀당 한 15cc에서 20cc 정도의 지방이 나온다고 설명을 좀 드리게 되죠.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건데 진짜 지방 흡입 중에 지방통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좀 계속 찍어서 올려드린 거죠. 보시면 왼쪽에 이제 1800cc의 지방통이 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통으로 넘어가서 이제 흡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800cc 중에서 지금 현재는 지방이 좀 더 많아 보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약 1000cc에서 1200cc 정도의 지방이 순수 지방이 남아요. 그래서 1800cc가 아닌 1000이나 1200cc 정도의 지방이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죠.
지방흡입은 주사기 때보다 훨씬 더 그 지방의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술 형태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 양과 지방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앞에 그 주사기 때와는 굉장히 큰 양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오른쪽은 지방이 이제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지방을 흡입을 한 상태고, 왼쪽은 이제 시술 막판에 지방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더 뽑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술을 한 건데, 양쪽의 어떤 전체적인 수액에 대비해서 지방의 어떤 비율이 좀 다르죠. 주사기 흡입은 시술자가 좀 힘들고 원활하게 지방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왼쪽 통에 가까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비용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주사기 한 개로 15cc에서 20cc 정도의 지방이 나온다고 칠 때, 초기에 이 시술이 이제 광고될 때는 20만원도 더 높게 뭐 받았던 적도 있는데, 요즘엔 또 병원들이 많아져서 한 10만원 뭐 이 정도까지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지방흡입을 예를 들어 60kg 정도 되는 분이 지방흡입을 하면, 복부에서 예를 들면 1500cc에서 2000cc 정도의 지방이 나오거든요.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흡입을 해내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것보다 100배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사기로 만약에 이제 지방흡입을 한다고 치면 비용이 10만원 기준으로 잡으면 10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배니까. 근데 실제로 지방흡입은 이것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따져보면 주사기 지방흡입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것도 좀 알 수 있게 되죠. 주사기 지방흡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한두 개 경험 삼아서 이거 좀 겪어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좀 더 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기 지방흡입을 해봤던 분들 중에 또 나중에 진짜 지방흡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비슷한 시술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약간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또 본인이 느껴지니까 안전하게 또 이제 많이 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또 이제 주사기 지방흡입을 했던 병원에서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병원 측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분들이 저도 또 이런 시술을 하라고 권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진짜 지방흡입 하기에도 좀 바쁘기도 하고, 저까지 이런 시술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에 아직은 뭐 시작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진짜 지방흡입을 잘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또 다양한 이름으로 대용량 주사기 지방흡입이 광고가 되고 있죠.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고정을 하고 적지 않은 비용인데, 어느 한 부위나 여러 부위를 주사기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사기로만 많은 양을 흡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 주사기 지방흡입의 장점은 다 없어지고 단점만 남는 그런 시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술자가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아프고 비용도 굉장히 증가돼 있고, 반면에 흡입량은 사실은 많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지방을 뽑아낼 때 많은 양을 뽑아내려고 하면 좀 통증에 예민한 부분까지 좀 손을 대야 되거든요. 이것을 수면이 없이 그냥 부분 마취만 가지고 시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드니까 또 시술이 소극적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진짜 지방흡입보다 나은 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좀 이용한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좀 좋지 않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수술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라면 차라리 진짜 지방흡입의 어떤 강도나 범위를 좀 조절하면서 시술을 하는 것을 상의해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흡입량이 적다면 진짜 지방흡입도 부분 마취해서 시술을 할 수는 있고, 시술 끝난 다음에 회복 과정도 좀 가볍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진짜 지방흡입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되고 회복이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좀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